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다우도 0.3% 정도 하락하고 S&P도 0.6% 정도, 특히나 나스닥이 1% 이상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거는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큰 하락이었죠. 빅테크 기업의 하락을 촉발시킨 가장 큰 도화선이 된 거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밴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편향적인 성향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더 부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핑계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평상시에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한다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된 하루였습니다. 그로 인해 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기업별로 좀 보시자면 우선 애플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현재 주가는 지난번 저항선을 뚫은 이후에 고점대와 저점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가 흐름 자체는 그래도 다른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고점 대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지금 삼각형 모양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어제 2% 넘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존과 같이 삼각형 모양의 끝을 향해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도 이런 독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기업 중 하나죠. 왜냐하면 수입의 대부분이 광고 수입인데 그 광고 수입이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독점, 그 다음에 테크 기업 규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점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추세 자체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페이스북은 이번 역풍을 정말 제대로 정통으로 맞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4%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삼각형 추세는 완전히 이탈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다음 지지선인 240에서 250 정도까지는 쉽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유일하게 좋았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의 칩이 니오의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에 탑재가 되면서 앞으로 니오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는 건데 단순히 니오와만의 협업 기대만으로 어제 같은 분위기에 2.6%나 상승한 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한 거고 며칠 전에 삼각형 형태를 잠시 이탈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때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복귀를 한다면 추세를 이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단 하루 만에 복귀를 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잠시 추세를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스프링 또는 거짓 이탈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 추세를 이탈했다고 완벽하게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를 880까지 끌어올렸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전 종가에 거의 근접한 가격에서 마무리를 했고 제가 1차 지지선 800에서 815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부터는 말아 올려서 다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 추세를 조금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800 초반 가격대에서 그냥 횡보를 할 것인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돈 생기면 그냥 사실 뿐, 돈생 강사를 하실 분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나눠서 사야 되고 제가 굳이 지지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한 10주를 살 거면 지지선이 아닌 부분에서는 조금만 사고 지지선 부근에서는 더 많이 사라고 지지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지선 부근에서는
주가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이거 어디까지 확률적으로입니다. 절대적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1차 지지선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자신이 매수할 수 있는 돈을 더 남겨놔야죠. 무엇을 위해 남겨놓습니까? 2차 지지선을 위해 남겨놔야죠. 2차 지지선은 지금 이 갭과 갭 사이에 중간에 하나 섬처럼 띄어져 있는 매물대 750에서 76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 2차 지지선까지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1차 지지선 부근에서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남겨놔야죠. 그래서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사이에서는 뭐 한 개, 두 개 정도만 조금씩 사다가 남은 돈을 2차 지지선에서 다 매수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 아닌 부근이라고 해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선이 아닌 부근도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소량을 하는 거고 지지선 부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량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지지선에서 끝나지 않고 2차 지지선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1차 지지선에서는 반 정도만 매수를 끝내야겠죠? 그리고 남은 돈은 2차 지지선을 향해 갈 때 사용을 해라. 만약에 나는 3차 지지선인 725에서 735 정도까지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차 지지선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돈만 매수를 하고 3분의 2 정도의 돈은 남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주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점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계셔요. 지난주처럼 계속 오를 때 분할 매수한 게 오히려 손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의 목적은 리스크 분산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랑 같아요.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1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 그러면 괜히 보험 들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나서 손해봤네 하고 기분 나빠야 합니까? 사고 안 난 걸 좋아해야죠. 그런데 리스크 분산의 의미로 주식을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서 평균 단가가 올랐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1년 동안 사고 안 나서 손해봤다고 불평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리스크 분산의 목적 자체를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지금 가격에 무조건 사고 그 외에는 나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과 상관없이 장기간 기업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5년, 10년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돈 생기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분할 매수의 목적은 리스크 분산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분산 범위에 맞춰서 나눠서 사셔야 됩니다. 분산 범위란 거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나 더 넓게 분산을 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넓게 분산시키시려는 분들일수록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주가는 심리에 의해서 정말 쉽게 폭등을 하고 쉽게 폭락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880까지 올랐던 거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폭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폭락을 한 거는 반대로 이거는 패닉 셀링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그냥 다 바이가 된 거고 별거 아닌 거에도 다 그냥 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패닉 셀링과 패닉 바잉이 이틀 만에 번갈아 가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들도 나왔어요.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400에서 800달러로 무려 2배나 올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 주가를 500에서 900달러로 80%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나 하락을 했다는 거는 오늘은 완벽하게 패닉 셀링이 나왔다고 본 거죠. 왜냐면 지금 800달러 이하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800달러 이상에서만 팔면 일단은 무조건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먼저 수익 내고 빨리 나가겠다. 이러면서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수익이 다 없어질까봐 앞다퉈서 팔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 주가 상향도 크레딧 스위스의 목표 주가 상향도 다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패닉 셀링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니오의 반사 피해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니오가 어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장 외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이날 상승했던 거를 그냥 하루 만에 다
반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하루 동안 지금 패닉 바잉과 패닉 셀링이 다 일어난 거죠. 이날 시작할 때 이 고가 부근에서 샀던 사람들은 전부 패닉 바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장외까지 이어지는 매도 행렬은 패닉 셀링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전에 미리 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테슬라에서 일어난 일과 완벽하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시장은 그냥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늘 고통받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을 하면서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하지 마시고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이대로 다시 회복을 해서 900을 향해 갈지 아니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700을 향해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저 역시 전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예측할 수 없는 가격 변동에 늘 휘둘리니까 항상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10년 후, 20년 후에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비전, 그런 장기적인 기업의 미래 가치는 단기적인 가격보다 훨씬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한 기업의 미래 가치만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미래 가치가 꾸준하다면 계속해서 돈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그 기업의 미래 가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대부분의 개미들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를 단기적인 가격을 보고 기업이 미래 가치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단기적인 가격에 감정이 휘둘려서 내가 생각한 그 기업의 미래 가치마저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시장을 둘러봤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좋은 날이었고 이게 지금 오늘 하루로 끝이 날지 며칠을 추세적으로 더 하락을 할지 그거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자면 기업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항상 리스크 분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흔들려서는 영원히 고통받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뿐입니다.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현명한 투자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